집에서 혼자 노트북 하나로 돈 번다. 듣기만 해도 좋죠. 출퇴근 없고 상사도 없고 사람 안 만나고 내 방에서. 요즘 이 재택소득 이야기가 유독 많이 돌아요. 근데 막상 종류를 세보면 10가지가 넘고 그 안에서 진짜 월급이 되는 거랑 한 달 커피값으로 끝나는 게 완전히 갈립니다. 오늘은 집에서 혼자 만드는 소득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감으로 이게 돈 된다더라가 아니라 단가가 얼마고 거기서 수수료랑 세금 떼면 실제로 손에 얼마가 남는지 그리고 그걸 월 300 만들려면 몇 개를 팔거나 몇 시간을 일해야 하는지 이 세 개를 같이 계산할 겁니다. 우리 채널 기준부터 다시 말하면 이 채널에서는 고용 없이 버는 사람들을 마인족이라고 불러요. 내 수입을 뜻하는 마이 인컴에 고용주가 없다는 노 인플로이어를 붙인 말이에요. 풀었으면 내 소득을 내가 고용 없이 만드는 사람들인 거죠. 오늘 다루는 건 그 중에서도 집 밖에 안 나가도 되는 재택에 해당하는 것들입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시작하는 사람 대부분이 매출과 순수익을 섞어서 상상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그거로 월 500번대라는 말에는 보통 비용이 빠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들어오는 돈과 몇 달 뒤에나 들어오는 돈도 섞여 있고요. 그리고 재택소득엔 특유의 함정이 하나 더 있어요. 진입장벽이 낮다는 건 나한테만 낮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나 노트북만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곧 경쟁자도 그만큼 쉽게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가가 잘 안 오르고 초보 구간에서 가격 경쟁에 휘말리기 쉬워요. 이 점을 감안하고 숫자를 봐야 현실적인 판단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버는 소득을 딱 세 덩어리로 나눠서 볼 거예요. 일하면 바로 돈 되는 즉시형, 쌓아야 돈 되는 누적형, 그리고 그 중간에 걸친 절반. 이 구분 하나만 잡고 있어도 헛발질의 절반은 줄어듭니다. 먼저 즉시형입니다. 특징은 명확해요. 내가 손을 움직인 만큼 대체로 그 주나 그 달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안정적이죠. 대신 내 시간을 파는 구조라 천장이 분명합니다. 자고 있을 때는 돈이 안 들어와요. 첫 번째가 영상 편집이에요. 재택부업의 대표 선수죠. 크몽에 공개된 가격 자료를 보면 숏폼 영상 편집 평균 거래가가 대략 13만원 선이에요. 간단한 컷 편집은 2만원부터 시작하고 자막에 배경음악에 간단한 효과까지 들어가는 중급 유튜브 편집이 20만원 안팎, 모션 그래픽에 색 보정까지 붙는 고퀄은 50만에서 100만원 이상까지도 갑니다. 크몽 가격 안내 페이지 기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저 단가는 매출이에요. 순수익이 아니라요. 플랫폼 수수료가 빠지고 종합소득세도 나중에 붙습니다. 크몽 같은 재능마켓은 판매 수수료가 대략 20% 안팎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짜리 편집을 하나 팔면 손에 들어오는 건 16만원 근처고 거기서 또 세금이 빠지는 거죠. 그럼 이걸로 월 300을 벌려면 어떻게 되냐? 중급 편집 한 건에 순익 15만원 정도로 보수적으로 잡을게요. 300 나누기 15면 한 달에 20건이에요. 얼핏 적어 보이죠? 근데 중급 유튜브 편집 한 건에 손이 얼마나 가느냐가 문제예요. 소스 받고 컷 따고 자막 넣고 수정 요청까지 받으면 편당 대여섯 시간은 우습게 갑니다. 20건이면 100시간 이상 거의 풀타임 근무예요. 쇼폼처럼 단가 낮은 걸 양으로 채우려고 하면 편수는 더 늘고 시간 천장에 더 빨리 부딪힙니다. 이게 즉시형의 본질이에요. 벌리긴 하는데 내 시간을 넘는 순간 더는 안 늘어납니다. 여기에 즉시형의 숨은 비용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첫 주문을 따는 시간이에요. 크몬 같은 데는 리뷰가 곧 신뢰라서 리뷰가 하나도 없는 신규 판매자는 아무리 단가를 낮춰도 초반엔 주문이 잘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처음 몇 주는 거의 공짜에 가까운 단가로 리뷰부터 쌓아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즉시형이라고 해서 등록하자마자 바로 벌린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하면 바로 정산되는 건 맞지만 그 일감을 받는 단계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듭니다. 이 초반 구간을 계산에 안 넣으면 첫 달 수익을 과대평가하게 돼요. 두 번째는 번역이에요. 구조가 비슷해요. 일반 문서 A4 한 장에 1만에서 3만원, 소설이나 논문처럼 전문성 있는 건 장당 5만에서 10만원까지 갑니다. 번역 알바 시세 자료 기준인데 이건 사례성 자료라 범위로 보는 게 맞아요. 번역의 단가는 결국 외국어 실력이에요. 실력이 곧 시급인 구조라 잘하는 사람은 시간당 꽤 높게 받습니다. 근데 이것도 즉시형이라 천장은 똑같아요. 내가 번역한 만큼만 돈이 들어오지 어제 번역한 문서가 오늘 또 돈을 벌어다 주진 않으니까요. 세 번째는 좀 결이 다른데 데이터 라벨링이에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사람이 손으로 분류하고 표시해주는 일이죠. 크라우드웍스 같은 플랫폼에서 재택으로 합니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단가를 보면 간단한 분류 작업은 건당 10원에서 30원 수준이에요. 복잡한 세그멘테이션이나 폴리곤 작업은 건당 1,000원에서 1만원까지도 받고요. 시급으로 환산하면 초급이 대략 17,000원, 숙련되면 25,000원 선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건 플랫폼과 개인 후기 기준이라 사례로 봐야 해요. 현실적인 월 수입은 초보가 15만에서 50만원, 중급이 80만에서 120만원 정도예요. 물론 하루에 몇 시간씩 꾸준히 붙는 숙련자 중엔 200만원 넘게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상위 사례고 시간을 그만큼 갈아 넣은 결과입니다. 이 일의 정확한 성격은 재택시급 알바예요. 당장 현금이 급하고 특별한 기술이 없을 때 바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최대 장점이고 단점은 역시 시간을 파는 구조라 천장이 낮다는 겁니다. 즉시형 세계를 관통하는 결론은 하나예요. 즉시형은 내 시간을 얼마에 파느냐의 게임입니다. 안정적이고 바로 벌리지만 내가 멈추면 소득도 멈춰요. 반대편에 누적형이 있어요. 이쪽은 완전히 성격이 달라요.
초반 몇 달은 수익이 거의 0입니다. 대신 한번 궤도에 오르면 내가 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만들어둔 게 반복해서 팔리거나 쌓아둔 트래픽이 계속 광고를 돌리니까요. 첫 번째가 전자책입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한번 만들면 재고가 0이고 복사비도 안 되니까 팔릴 때마다 거의 그대로 남죠. 이게 누적형의 매력이에요. 수수료 구조를 보면 크몽이나 타린 같은 재능 마켓은 자체 트래픽이 있어서 노출은 유리한데 판매액의 20% 안팎을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북쿠크처럼 국제표준도서 번호를 붙여서 서점에 내는 경로는 전자책이 40에서 50%, 종이책이 15% 정도의 인쇄 구조예요. 플랫폼마다 트래픽을 빌리는 대가로 수수료를 더 내느냐, 내가 직접 알리고 수수료를 아끼느냐가 갈립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핵심이 있어요. 전자책은 올린다고 팔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아는 사람, 내 글을 읽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팔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자책은 보통 블로그나 소셜미디어 같은 나를 알리는 창구와 세트로 굴러가요. 첫 달에 몇백만 원을 벌었다는 상위 사례들이 돌아다니는데 그건 이미 팔로워나 트래픽이라는 밑밥을 깔아둔 사람들 얘기예요. 맨 땅에서 시작하면 첫 몇 달은 한 자릿수 판매가 정상입니다. 두 번째는 블로그 애드센스예요. 글을 써서 광고 수익을 받는 구조죠. 여기가 매출과 순수익, 즉시형과 누적형을 가장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라 숫자를 정확히 볼게요. 한국어 블로그의 클릭당 단가, 그러니까 광고 한 번 눌릴 때 받는 돈은 대략 100원에서 300원 수준이에요. 영어권이 1달러를 넘는 것과 비교하면 많이 낮습니다. 언어시장 크기 차이 때문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클릭 단위보다 1000페이지 뷰당 수익, 이걸 페이지 RPM이라고 부르는데 이 기준으로 많이 봅니다. 한국 일반 블로그의 1000페이지 뷰당 수익이 대략 1,500원에서 1만원 사이고 금융이나 IT처럼 광고 단가 높은 주제는 1만에서 3만원까지 올라가요. 계산해 볼게요. 하루 방문자 3,000명의 1000페이지 뷰당 수익을 보수적으로 3,000원으로 잡으면 하루 수익이 대략 9,000원, 한 달이면 27만원 정도예요. 월 100만원을 넘기려면 하루 방문자가 최소 2,000에서 3,000명 이상 꾸준히 나와야 하고 광고 단가 높은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야 합니다. 문제는 그 방문자를 모으는데 보통 몇 달에서 1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는 철저히 누적형입니다. 이번 달부터 블로그로 월 100 같은 기대로 들어오면 100% 두세 달 안에 지쳐서 그만둬요. 세 번째는 온라인 강의예요. 클래스 11이나 인프런 같은 플랫폼에 강의를 올려두는 거죠. 이것도 한번 찍어두면 계속 팔린다는 점에서 누적형이에요. 정상 구조가 플랫폼마다 꽤 다릅니다. 클래스 101은 강사가 직접 촬영하고 편집하면 수강료를 대략 5대5로 나누고 플랫폼이 촬영과 편집을 다 해주는 경우엔 강사 몫이 20% 수준으로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어요. 반면 인프런은 정산 비율이 70%에서 90%로 높은 편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이건 각 플랫폼 공개 자료와 보도 기준이에요. 왜 이런 차이가 나느냐? 결국 트래픽과 제작을 누가 되느냐예요. 플랫폼이 사람 모아주고 촬영까지 해주면 내 몫이 작아지고 내가 다 하면 몫이 커지는 거죠. 강의 개설 첫 달 평균 수익이 600만 원을 넘는다는 플랫폼 홍보 수치가 있는데 이건 평균이라는 말에 속으면 안 돼요. 잘 팔리는 상위 강의가 평균을 끌어올린 거고 대부분의 강의는 그보다 훨씬 아래입니다. 강의도 결국 나를 찾는 수요가 먼저 있어야 팔려요. 전자책이랑 결이 비슷한 게 하나 더 있어요. 노션 템플릿, 프레젠테이션 서식, 스톡 사진, 아이콘 세트 같은 디지털 에셋을 만들어 파는 겁니다. 한번 만들면 그대로 반복 판매된다는 점에서 완전한 누적형이에요. 잘 만든 노션 템플릿 하나가 계속 팔리면 사실상 자산 소득이 되죠. 다만 냉정하게 볼 게 있어요. 이런 에셋은 개당 단가가 낮은 경우가 많아요.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사이가 흔하죠. 그러니까 월 300을 만들려면 판매 건수가 상당히 나와줘야 하고 그러려면 결국 이것도 나를 알리는 창구가 앞에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눈치채셨겠지만 누적형은 종류가 뭐든 공통점이 있어요. 만든 것 자체보다 그걸 발견해줄 사람이 있느냐가 성패를 가릅니다. 이건 사례 기준으로 보는 게 맞고 올려두면 알아서 팔린다는 아니에요. 참고로 유튜브도 정확히 이 누적형이에요. 다만 수익 배분을 수익원별로 나눠봐야 하는데 흔히 말하는 크리에이터 55%대 유튜브 45%는 롱폼 보기 페이지 광고 순수익 기준이지 모든 영상 모든 수익원에 붙는 비율이 아닙니다. 쇼츠 광고, 멤버십, 슈퍼챗, 협찬은 구조가 다 달라요. 이건 우리 채널에서 조회수 10만 편으로 따로 다룬 적 있으니 여기선 원리만 짚고 넘어갈게요. 핵심은 유튜브도 초반엔 0에 가깝고 구독자와 조회수가 쌓여야 광고가 돌기 시작하는 전형적 누적형이라는 겁니다. 누적형을 관통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누적형은 초반에 0을 버티는 게 전부입니다. 못 버티면 자산이 되기 직전에 그만두는 거고 버티면 시간이 내 편이 돼요. 마지막으로 즉시형과 누적형 사이에 걸친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게 스마트 스토어예요. 완전 비대면 재택으로 할 수 있고 팔면 바로 정산된다는 점에선 즉시형인데 잘 되는 상품 하나를 찾으면 그게 계속 팔리면서 누적형처럼 확장도 됩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이 아니라 마진이에요. 스마트 스토어 수수료를 보면 네이버 페이 결제 수수료가 대략 2%에서 3.7% 사이, 네이버 쇼핑 노출 수수료가 2% 정도라 카테고리에 따라 총 판매 수수료가 대략 6% 안팎이에요. 근데 진짜 순이익을 계산할 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상품 원가, 택배비, 광고비, 반품 비용, 그리고 부가가치세까지 다 빼야 해요.
그래서 실제 순마진율은 원가와 모든 수수료, 세금을 다 반영하면 매출의 대략 10%에서 30% 사이로 봅니다. 물론 상품과 운영 방식에 따라 편차가 크고요. 이걸로 왜 매출뽕에 속으면 안 되는지가 나와요. 연매출 1억을 찍었다고 쳐도 순마진율이 10%면 1년에 1천만 원, 월 83만 원이에요. 순마진율이 20%면 월 167만 원이고요. 같은 연매출 1억 사장님인데 손에 쥐는 월급이 2배 넘게 차이 납니다. 그래서 스마트 스토어는 매출 숫자가 아니라 이 상품 하나 팔면 나한테 얼마 남지를 계산하는 사람만 살아남아요. 같은 월 300분을 목표로 잡고 종류별로 뭘 해야 하는지 나란히 세워볼게요. 이렇게 보면 성격 차이가 확 드러납니다. 즉시형 편집은 중급 편집 순익 15만 원 기준으로 한 달에 20건, 시간으로는 100시간 이상이에요. 오늘부터 벌 수 있는 대신 다음 달에도 똑같이 100시간을 또 일해야 300이 유지됩니다. 데이터 라벨링은 시급 2만 원으로 잡아도 월 300이면 150시간이라 사실상 풀타임에 가까워요. 즉시형은 이번 달 300분과 다음 달 300이 서로 아무 관계가 없어요. 매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구조예요. 반대로 누적형은 첫 달 300은 거의 불가능해요. 블로그로 월 100 넘기려면 하루 방문자 2, 3천 명을 몇 달에서 1년에 걸쳐 쌓아야 하고 전자책이나 강의도 나를 아는 사람이 먼저 생겨야 하니까요. 대신 한번 그 궤도에 오르면 이번 달에 아무것도 안 해도 지난달 방문자와 지난달 만든 콘텐츠가 어느 정도는 돈을 벌어줍니다. 이번 달 300과 다음 달 300이 이어져 있는 거죠. 절반형 스마트 스토어는 잘 되는 상품 하나를 찾기 전까지는 즉시형처럼 계속 손이 가는데 그 상품을 찾고 나면 누적형처럼 재구매와 확장이 붙어요. 그래서 같은 월 300이라도 즉시형은 4시간, 100시간으로 사는 거고 누적형은 지난 몇 달의 축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둘을 같은 저울에 올리면 판단이 계속 어긋나요. 여기까지가 종류별 이야기고 이제 어떤 재택소득을 고르든 공통으로 밟게 되는 함정 3개를 짚어야 해요. 이걸 빼면 아까 계산한 순수익이 또 한 번 줄어듭니다. 첫 번째는 세금이에요. 재택 부업소득은 대부분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으로 잡혀요. 프리랜서로 돈을 받을 때 보통 3.3%를 원천 징수하고 주는데 이건 세금을 미리 조금 떼는 거지 끝이 아니에요. 다음에 5월 종합소득세로 본업소득이랑 합쳐서 다시 정산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는 소득이 커질수록 세율이 올라가는 누진 구조라 본업 월급에 부업 소득이 얹히면 그 얹힌 부분에 생각보다 높은 세율이 붙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 부업으로 번 100만 원이 본업 월급 위에 얹히는 순간 그 100만 원은 낮은 구간이 아니라 이미 높아진 세율 구간에서 계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업 첫 해에 3.3%만 떼었다가 다음해 5월에 예상보다 큰 추가 납부 고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흔해요. 손에 들어온 돈이 다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이에요. 이게 은근히 크게 옵니다. 직장 다니면서 부업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붙고 회사를 그만두고 재택소득만으로 살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뿐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가 매겨져요. 월급쟁이일 땐 회사가 절반 내주던 걸 이제 혼자 다 내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나오기 전에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보험료가 얼마나 되는지 한 번쯤 미리 계산해 보는 게 좋아요. 마인족, 그러니까 고용 없이 버는 삶으로 넘어갈 때 이 부분을 계산에 안 넣으면 실수령액이 또 깎입니다. 세 번째는 플랫폼 리스크예요. 크몽이든 스마트 스토어든 애드센스든 우리가 쓰는 창구는 다 남의 플랫폼이에요. 수수료율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노출 알고리즘도 바뀝니다. 광고 정책 한번 바뀌면 애드센스 수익이 하루아침에 반토막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플랫폼에만 소득을 100% 걸어두는 건 위험해요. 이건 대본 작성 규칙에서도 강조하는 부분인데 플랫폼 숫자는 녹음 직전에 공식 페이지로 다시 확인해야 할 만큼 잘 바뀝니다. 정리하면 아까 계산한 순수익에서 세금과 건강보험을 한 번 더 빼야 진짜 실수령이고 그 실수령마저 플랫폼 사정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택소득은 많이 버느냐만큼 얼마가 진짜로 남고 얼마나 안 흔들리느냐가 중요해요. 처음 시작한다면 순서가 중요해요. 큰 돈부터 노리지 말고 작게 검증부터 하는 게 맞습니다. 먼저 즉시형 하나로 내가 이걸로 실제로 한 건이라도 정산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세요. 편집이든 번역이든 라벨링이든 딱 한 건 팔거나 완료해서 통장에 돈이 찍히는 경험을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게 되면 최소한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는 상태는 벗어납니다. 그 다음에 누적형을 하나 얹으세요. 단 처음 두세 달은 수익이 0에 가깝다는 걸 미리 각오하고 시작해야 해요. 그래야 안 그만둡니다. 블로그면 주제를 광고 단가 높은 쪽으로 좁히고 전자책이면 내가 이미 아는 분야로 쓰고요. 그리고 어떤 걸 하든 첫 달부터 아주 단순한 가계부 하나는 쓰세요. 매출이 아니라 이번 건으로 수수료 세금 다 빼고 손에 얼마 남았나를 적는 거예요. 이 습관 하나가 매출봉에 안 솟게 해주고 시간당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도 안 나오는 일을 붙들고 있는 걸 막아줍니다. 정리하면 진짜 돈 되는 것의 정답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실력보다 먼저 지금 내 시간 사정에서 결정돼요. 당장 이번 달 현금이 필요하면 즉시형이 맞아요. 편집, 번역, 데이터 라벨링 이라면 바로 정산되니까요. 대신 천장이 낮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반대로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든 되고 1년쯤 보고 자산을 쌓을 여유가 있으면 누적형이 맞아요. 전자책, 블로그, 강의, 유튜브 느리지만 천장이 높죠. 그리고 마진 계산을 귀찮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스마트 스토어 같은 절반형이 잘 맞고요.
제일 위험한 실수는 딱 하나예요. 누적형을 즉시형인 줄 알고 들어가는 겁니다. 블로그로 이번 달 월 100 전자책 올리면 바로 팔리겠지 같은 기대요. 그러면 수익이 0인 초반 두세 달을 못 버티고 그만둡니다. 자산이 되기 직전에요. 반대로 즉시형만 붙들고 있으면 평생 내 시간을 파는 데서 못 벗어나고요. 그래서 가장 현실적인 조합은 이겁니다. 즉시형으로 이번 달 생활비를 벌면서 그 위에 누적형을 얹어서 천천히 쌓는 것, 편집으로 밥값 벌면서 그 경험을 전자책으로 묶는다든가, 번역하면서 그 분야 블로그를 판다든가. 즉시형이 버티는 힘이 되고 누적형이 미래가 되는 구조예요. 손이 빠르고 당장 벌어야 하면 편집이나 번역 같은 즉시형. 기술도 시간도 애매하지만 뭐라도 바로 시작하고 싶으면 데이터 라벨링, 글쓰기가 되거나 한 분야 지식이 있고 1년을 기다릴 수 있으면 전자책, 블로그, 강의 같은 누적형, 그리고 숫자 계산을 귀찮아하지 않으면 스마트 스토어. 반대로 이런 사람한텐 다 안 맞아요. 노트북 하나로 자동 수익이라는 말만 믿고 단가도 트래픽도 안 보는 사람, 매출과 순수익을 끝까지 안 나누는 사람, 그리고 초반 몇 달의 0을 절대 못 견디는 사람. 결론입니다. 집에서 혼자 만드는 소득은 즉시형, 누적형, 그리고 그 절반으로 갈립니다. 편집, 번역, 라벨링은 일하면 바로 돈 되지만 내 시간이 천장이에요. 전자책, 블로그, 강의, 유튜브는 쌓아야 돈 되지만 초반에 0을 버텨야 하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그 중간인데 매출이 아니라 마진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재택으로 돈 번다 해서 멈추지 말고 이게 즉시형이냐 누적형이냐, 지금 내 시간 사정엔 뭐가 맞냐부터 나누세요. 그리고 누적형을 즉시형으로 착각하지만 마세요. 그거 하나만 안 해도 남들 절반이 나가떨어지는 지점을 이미 넘어선 겁니다. 출처는 대본 하단에 남겨두겠습니다.